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선했습니다. 2022년 8월 8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좀 무난했습니다. 양 시장 모두 보합 정도, 그리고 아시아권 증시도 대체적으로 좀 보합 정도 마무리가 됐고요. 글로벌 증시의 어떤 큰 이제 이벤트가 좀 지나가면서 또 이제 큰 기업들, 빅테크라든지 국내 이제 주요 대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이제 좀 마무리가 되면서 시장이 좀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의 어떤 흐름은 조금 변동성이 좀 줄어들었고, 하지만 이제 그 밑단에 있는 종목들의 흐름은 굉장히 좀 세게 움직이는 흐름이 되고 있고요. 오늘도 이제 우주항공, 방산,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 일부 이제 바이오 종목들 중심으로 좀 움직임이 나왔고, 전체적으로는 좀 이제 보합 정도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명분이 뚜렷하고 또 실적도 나오는 거, 지금 방산 업체들 실적의 어떤 퍼포먼스가 굉장히 세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종목 중심의 이제 전략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로봇 관련해서 이제 테슬라가 9월달 AI 데이에 이제 공개한다는 소식도 이제 크게 부각이 됐던 것 같고요. 또 이제 폴란드 쪽에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탱크 전차를 또 대규모로 이제 구매한다는 그런 소식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어떤 방산업체들의 리레이팅을 좀 만들고 있는데요. 종목 중심으로 한번 체크해 보면서 이슈 정리, 그리고 이벤트 이제 그 종목들 리포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마감부터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오늘 0.09% 상승해서 2493포인트 마감했습니다. 거래대금 7.4조,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는 400여 종목으로 이제 비등했고요. 코스닥 증시도 0.09% 하락, 거의 변동이 없네요. 830포인트, 거래대금 6.3조. 그래서 거래대금 양시장 모두 크진 않았고,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역시나 또 비등했습니다. 코스닥도 상승 600종목, 하락 종목수는 790종목. 수급은 여전히 이제 외국인의 수급은 순매수 기조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거래소에서 외국인은 1,700억 순매수, 기관은 2,900억 순매도.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00억, 600억대 순매도. 그리고 이제 선물시장에서는 1,200계약 순매도를 하면서 큰 변동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종목 중심으로 이제 움직였던 것 같고, 오늘 아시아권 증시, 니케이 증시는 강보합 0.26% 강세, 홍콩이 조금 밀렸네요. 1.1% 약세, 대만은 보합, 상해 증시도 보합 정도. 그래서 큰 변동성은 좀 없었던 그런 장세였던 것 같고요. 수급 동향을 보면요, 오늘 외국인들 1,700억 거래소 순매수했는데 운수 장비 쪽에서 대부분이네요. 1,300억 순매수. 또 화학 쪽하고 의약품 쪽, 오늘 전기전자 쪽은 기관 외국인들 쌍거리 매도를 하는 흐름이었고, 코스닥도 큰 변동이 없네요. 오늘은 종목 중심으로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거래소 코스닥 주봉 차트 한번 보면요, 여기 이제 지지를 좀 받아냈죠. 중장기 이동 평균선 지지를 받고 이제 턴을 하는 건지 기술적 반등인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턴의 어떤 중요한 변곡, 그 기준 라인은 사실 20주선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코스닥도 여기 20주선 이 부분을 강하게 돌파를 하는지 여부를 봐야 될 것 같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20주선, 여기 20주선 깨지고 나서 계속 저항을 받고 뚫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이지, 이걸 뚫어내야 추세 전환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은 강한 기조의 흐름들, 그리고 섹터별로는 또 바닥을 찍은 어떤 형태, 바이오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어떤 투자 전략을 짤 수 있는 이제 포인트들이 있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래소 시장도 60일선을 돌파를 했고, 코스닥도 일봉으로 보더라도 이제 60일선을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이전의 어떤 반등과는 조금 다른, 그러니까 폭이나 이제 강도라 자체가 좀 클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찍는데 비가 엄청 오네요. 창문을 닫아놔도 비가 엄청난 오는 소리가 들리네요.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보면 삼성전자가 1% 밀렸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도 플러스. 지금 이제 시장에 이제 주도주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이제 막 하고 있죠.
삼성전자는 보시면 지수보다 약한 흐름, 60일선을 돌파를 못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60일선, 뭐 120일선 나란히 이제 돌파를 했고 5일선 깨지 않으면서 계속 우상향 기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살아있죠. 예,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건 2차 전지다. 이걸 얘기를 해주고 있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시장보다 약하죠. 60일선 돌파 못하고 저항을 받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주도 주간이다. 지금 디램 업황은 좀 꺾이는 흐름이죠. 지금 재고가 쌓이는 흐름이 이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재고도 쌓이고 있고 그게 이제 영향을 좀 같이 미치는 것 같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중장기 평선 돌파를 했죠. 지수보다 훨씬 강한 어떤 기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2차 전지하고 바이오가 시장을 좀 이끄는 그런 형국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헬스케어 업종 내에서도 대형주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론이 이제 주 이평선 돌파시키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의 주도 업종으로 올라서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트론도 오늘 3.3% 상승, 또 중장기 평선을 강하게 뚫어냈죠. 역시나 이제 수급 자체도 최근에 계속적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는 흐름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뭐 기관 외국인들 계속 쌍거리 매수하는 흐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시장의 주를 지금 판별해주는 그런 어떤 근거가 되고 있다. 오늘 네이버가 좀 빠졌죠. 네이버, 카카오는 올랐고 네이버가 좀 빠졌네요. 미국에서 이제 고용지표 좋은 부분이 이제 빅테크 기업들 좀 약세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이제 네이버 쪽에는 영향을 좀 줬던 것 같고, 어쨌든 기관 외국인들의 뭐 대량 매도 이 부분이 오늘 3% 약세를 좀 야기시킨 것 같네요. SK이노베이션 그리고 LG화학 이쪽은 이제 강세였고, 삼성물산도 2.5% 강세,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이 굉장히 강세네요. 5% 강세 흐름. 고려아연이 이제 동박 공장에 대한 이제 증설, 또 이제 한화 임팩트에 대한 지분 투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되면서 7%, 와, 이틀 연속 7%대 무거운 종목이 이제 굉장히 세게 움직였네요. 어쨌든 신성장 동력으로 갈아타는 어떤 움직임들이 시장에 좀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려아연도 지금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사업 부분을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한화그룹과 좀 손을 잡는 모양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쪽의 종목 셀트론 헬스케어, 셀트론 제약, 셀트론 헬스케어가 최근에 올라오면서 시총 1위를 탈환했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가 살아나는구나를 볼 수 있는 게 이제 시총 1위를 이제 돌파한 거. 사실 셀트론 헬스케어가 한 20조가 넘었죠, 시총이. 계속 떨어지기만 해가지고 이렇게 좀 역전이 당했는데, 어쨌든 지금부터는 뭐 시적 턴을 하기 때문에 시총 1위를 계속 수성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되고요. 에코프로비엠 LNF는 뭐 에코프로비엠은 좀 밀렸고요. LNF는 플러스. 오늘 펄어비스 2% 상승. 낙폭과대했던 뭐 게임주들도 좀 올라오는 것 같고요. 위메드는 내렸네요. 어쨌든 뭐 게임주는 펄어비스 제외하고는 그다지 메리트가 좀 없는 것 같고요. 에코프로도 강보합 정도. 오늘 참 종목들 변동성은 뭐 별로 없었던 것 같네요. ST팜 2.5% 좀 밀렸고, 실적이 그렇게까지 좋게 좀 나온 건 아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실적 퍼포먼스가 나오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실적으로 이제 판단할 기업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동진세미캠이 5.9%. 이 반도체주들이 조금 별로 좋지가 않네요, 최근에.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일어서야 반도체 관련 주들도 뭐 같이 일어설 텐데, 어쨌든 지금 올해 하반기는 거의 뭐 가닥 잡혔습니다. 2차 전지 또 이제 바이오 쪽이 시장을 이끄는 업종으로 지금 거의 가닥 잡혔고, 또 수급도 그렇게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명분 자체도 실적적인 부분도 그쪽이 이제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이번 하반기에는 밀리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여주는 구도 자체는 그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뭐 강세 띈 두 이제 섹터군 보면요,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들이 이제 뭐 가장 강했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9% 튀면서 이건 좀 변화죠, 사실. 수급이 이제 기관이 세게 들어왔는데,
내수에 그쳤던 방산 업종이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수십 조씩 지금 수주를 따내는 어떤 흐름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한국이 무기 수출 증가율 지금 1위로 지금 올라섰습니다. 세계에서. 예, 뭐 미국 제끼고. 그래서 그만큼 성장 산업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흐름이 신고가를 계속내는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다. 어디까지 갈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다고 뭐 개인적으로 지금 뭐 들어갔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그런 흐름이라는 거죠 지금. 예전에 이제 화장품이 내수에 그치다가 글로벌 시장, 특히나 이제 중국 시장이 열리면서 이제 성장 섹터, 성장 산업이 됐던 것처럼 비슷한 구도가 좀 되는 것 같고요.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중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하는 기조는 좀 어려울 겁니다. 한번 대량으로 수주하고 또 뭐 또 몇 년 동안 또 안 들어오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신냉전 구도 이 하에서 이제 벌어지는 또 이제 폭발적인 수주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중장기보다는 좀 뭐랄까요, 모멘텀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 6.9% 신고가네요. 그리고 LIG 넥슨도 6% 상승. 와, 신고가네 다. 하나시스템도 5.5% 상승하는 흐름들. 현대로템이 뭐 최근에 전차를 막 엄청나게 또 수주하고 있죠. 기관들이 땡기고 있고 외국인은 좀 차익 실현을 했고. 그래서 방산 섹터가 이제 오늘 뭐 가장 시총이 크면서도 강했던 그런 이제 주요 업종이었고, 또 친환경주들도 괜찮았습니다. CS 윈드 5.9% 상승, 하나솔루션도 1.9%, OCI도 3% 상승.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도 강세를 보였고, 바이오 쪽은 좀 혼조권이네요. 뭐 ABL 바이오 이런 것들은 이제 2.5% 상승했지만, 뭐 아까 보셨듯이 SD팜은 2.5% 빠지는 모습. 그래서 뭐 크게 이제 변동성이 크진 않았는데, 오늘 뭐 셀트리온 그룹주, 삼성바이오, 뭐 이 대형 바이오 회사들 빼고는 좀 오늘은 조정받는 그런 구도였던 것 같고요. 반도체도 한 1%, 2%대 조정권을 보였네요. 그래서 원익 IPS, 원익 머티리얼즈 1, 2%대 조정에, LX 세미콘도 2.9% 약세. 세진중공업이 최근에 많이 올라오네요. 3.7% 상승. 그래서 친환경, 방산, 오늘 테마단으로는 로봇이죠. 로봇주들 오늘 에브리봇이 뭐 상승이 예상됐었죠. 아마존의 이제 그 로봇 회사 인수. 근데 시초가가 4.4% 플러스였거든요. 근데 거진 뭐 상한가 근처 26%까지 상승했으니까 시초가에 잡았어도 한 20%는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는 있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뭐 단기 수급이 또 들어와서 또 치고 나갔을 가능성도 있고, 어쨌든 이제 중장기적으로 괜찮은 종목들, 실적이 이제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들을 골라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모멘텀이 조금 더 강력할 수 있는, 또 삼성전자가 또 상용화 로봇을 지금 조만간 이제 내놓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거에 또 연계된, 뭐 삼성과 연계된 기업들이 좀 모멘텀을 크게 받겠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 중심. 그래서 오늘 SPG, 뭐 실적도 좋은 기업이죠. SPG 2.4% 상승했고, 최근에 수급을 보면 이제 기관 외국인들도 꾸준하게 좀 연기금이 좀 들어오네요. 연기금이 좀 매수하는 형태. 그래서 SPG는 좀 한번 짚어보죠. 로봇주 중에서는 이제 탑픽으로 꼽을 수 있는 종목이 SPG 그리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두 종목 정도를 이제 꼽을 수가 있는데, SPG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모터가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매출의 주 이제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감속기, 로봇용 이제 감속기를 이제 양산할 수 있는 그런 기업, 국내에서 이제 최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좀 국내에서도 유망하고, 또 국내 대기업과 이제 로봇 감속기 테스트를 또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이 기대감을 좀 낳게 하고 있죠. 국내 대기업이라고 한다면 사실 삼성 내지는 LG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대량으로 이제 구입해서 쓸만한 기업이, 대기업이 삼성과 LG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또 시장에서 기대를 받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LG도 이제 LG전자 통해 가지고 이제 가정용 로봇이라든지 많이 지금 이제 공급하고 또 이제 출시할 걸로 예상되고 있고, 삼성은 이제 북미 쪽에서부터 이제 몇만 대 이상 또 이제
제임스 휘브라는 또 헬스케어용 이제 보행 로봇, 그거로 이제 또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로봇 감속기가 국내에서 이제 양산할 수 있는 캐파를 갖고 있는 SPG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크게 갖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제 각 증권사별로도 이제 SPG를 탑픽으로 꼽고 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죠. 그 포텐을 갖고 있고, 이렇게 대량으로 팔게 된다면 또 이제 실적적인 부분까지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측면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이제 모터에 대한 이제 매출로 이제 실적도 퍼밸류에이션으로 한 10배 내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어쨌든 SPG에 대해서 탑픽으로 꼽는 이유인 것 같아요. 어쨌든 로봇 산업 성장의 키는 감속기고, 결국 이제 어쨌든 이제 그 모터를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이제 로봇은 어떤 관절같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 이제 속도를 줄여가지고 그 힘의 이제 방향을 이제 바꿔주고, 이렇게 그 부분이 이제 감속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로봇 이제 부품에서 핵심은 감속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양산 능력을 갖고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술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소형 이제 로봇 쪽에 이제 쓰이는 SH 감속기라는 걸 지금 글로벌 경쟁사 대비해서도 가격적인 경쟁력, 그리고 AS 대응 능력, 그리고 연 2만 대 수준의 생산 캐파까지 갖추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조만간 이제 여기도 나와 있지만 국내 주요 로봇 기업 향 테스트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보 가능한 물량이 확대될 걸로 기대가 된다. 이런 어떤 내용들 좀 중요하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실적적인 부분도 증가를 하고 있고요. 2020년도에 3,500억 정도의 매출이 이제 올해는 4,600억, 내년도에는 5,000억을 넘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익도 뭐 가파르게 이제 증가해서 뭐 올해는 320억, 내년도에는 43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퍼밸류에이션도 12배, 내년도 되면 한 9.5배 정도. 그래서 상당히 좀 매력적인 실적과 이제 성장 포인트들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SPG 2.4% 상승했고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2.6% 상승해서 정고점 매물대를 계속 좀 흡수하는 형태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공모 이후, 상장 이후 이제 여기 부근 3만원 이상의 이제 부근의 매물대, 이 부분이 이제 남아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저항을 받게 되면 조금 이제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타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로봇 관련주도 오늘 에브리봇, 그리고 로보스타, LG 그룹의 또 계열사죠. 로보스타 전체적으로 오늘 2%대, 2에서 한 4%대 정도의 어떤 상승을 좀 보여줬고요. T로보틱스도 3%, 아진엑스텍도 4%, SP시스템스도 4% 상승. 그리고 RS 오토메이션은 이제 보합 정도 마감했네요. 그리고 이제 오늘 좀 특징적인 종목 중에 바텍이 7.5% 상승을 했는데요. 2분기 실적 발표가 났는데 분기 최초로 1,000억 돌파. 지금 글로벌 이제 3D 엑스레이 쪽으로, 덴탈 쪽으로 이제 1위 업체인데요. 선진국 쪽에서 이제 매출 증가가 굉장히 컸네요. 국가별로는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대 이제 증가했죠. 그래서 어쨌든 미국과 유럽에서는 고부가 가치 제품 판매증이 높기 때문에 수익이 된 기여도가 높고 좋은 어떤 매출 성장을 계속 내어주고 있다. 그래서 중장기평선 부근에서 지지받고 오늘 돌려세우는 형태. 그래서 덴탈 쪽에서 바텍 오늘 실적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이제 미래에셋 리포트 한번 체크해 보면요. 사실 바텍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또 매출 비중이 있는데 중국이 별로 안 좋았잖아요, 사실. 이제 봉쇄가 되고 해가지고. 그래서 중국 쪽은 이제 전년 대비 33%는 이제 매출이 줄었는데 북미 쪽하고 유럽이 그걸 완전히 커버하는 실적이 나와준 거죠. 그래서 시장의 우려보다는 상당히 좋게 나온 거고요. 그만큼 성장의 어떤 흐름에서 이제 이상이 없다. 특히나 이제 치과 장비를 주력으로 하는 글로벌 경쟁사들이 이번에 이제 좀 부진한 실적을 냈는데 바텍은 좋게 나온 거죠. 그래서 글로벌 피어 대비해서도
피어가 지금 한 16배 정도 퍼밸류에이션을 받는데 지금 바텍은 7배 수준이니까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네요. 그래서 저평가 메리트가 좀 있는 덴탈 기업이다. 이렇게 좀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쪽은요, 뭐 오늘 수급은 크진 않아요. 예. 셀트론이 1위인데 이제 470억 순매수네요. 그리고 이제 한국항공우주가 430억, SK이노베이션이 420억 해서 나란히 이제 1, 2, 3위를 차지했고, 포스코 케미칼, 또 CS윈드, 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좀 이제 종목들이 보이는 것 같네요. 현대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는 YG엔터가 이제 1위, ABL 바이오가 2위, 2차 전지 바이오 엔터, 뭐 PNT, 뭐 2차 전지 장비 이런 쪽으로 종목이 좀 보이고요. 에코프로 HN 친환경이죠. 예. 11%는 상승했네. 20억 정도 들어왔고 오늘 뭐 큰 변동사항이 없어요. 루닛, 케어젠 이런 것들 10억대 정도 들어오는 흐름들. 그래서 개별주 장세의 흐름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월요일 좀 잔잔하게 시장이 좀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같은 날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뭔가 이제 숨고르기잖아요. 예, 지난주 굉장히 세게 이제 뭐 바이오 업종의 종목들도 막 6%, 7% 이렇게 연속해서 막 올라왔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제 좀 쉬는 종목들은 그 중에서 또 선별해서 이제 골라낼 수 있는 거죠. 예, 조금 더 세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추세적인지 뭐 지난주가 좀 단발성 상승이었는지 구분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 흐름 자체가 조금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2차 전지 바이오 업종 중심의 지금 상승 흐름이 이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좀 조정받는 기업들, 예, 뭐 괜찮은 기업들을 좀 공격적으로 매수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시장이 좀 기회를 줄 때 적극적인 어떤 투자 전략을 좀 실행을 해야 됩니다. 예, 또 지나가 버리고 또 이제 뭐 지금 끝없이 뭐 강세장으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는 이제 조금 배트를 짧게 잡을 필요도 있는 종목들이 있고 아니면 이제 계속적으로 모아갈 필요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좀 기회를 주는 시장이다. 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은 여기까지 보고 이슈 정리 간략하게 보도록 하죠. 먼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앨런 머스크가 이제 다음 달 옵티머스 로봇을 이제 발표할 예정입니다. 30일 AI 데이죠. 그래서 유튜브 상에 이제 공개한 로봇 이미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쨌든 다음 달, 뭐 이번 달 이제 뭐 삼성이 이제 출시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로봇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지금 가시적으로 뭔가 좀 나올 어떤 이벤트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시세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출발선상에 섰다든지 이제 분출 직전의 어떤 형태 또 이제 어떤 수급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형태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볼 때 이런 이벤트를 염두에 두고 이제 어떤 매집의 형태를 가져가는 그런 패턴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단기적으로 이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들이거든요. 이걸 주가에 또 전략에 잘 활용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게 될 거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시장에서도 궁금증이 굉장히 많죠. 작년부터 계속 이제 이 AI 데이 때마다 이제 소개를 했었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이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어떤 부분은 굉장히 좀 이제 센세이션을 좀 일으키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휴머노이드 이제 이족보행 이제 로봇을 개발할 수 있는 기업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한 기대 가치가 상당히 또 불 수 있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체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방산 업체들이 가장 강했던 이유, 오전부터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요. 한국의 이제 무기 수출 증가율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이 굉장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네요. 우리나라 항상 이제 무기는 수입해 오는 국가였기 때문에 최근 5년간 전 세계에서 무기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가. 이게 한국이라는 게 참 의미심장한데요. 어쨌든 이번에 이제 폴란드가 한국 무기 도입을 통한 군 현대화 방침을 천명하면서 이게 이제 한번 이렇게 물꼬가 터지면 지속적으로 이제 그 국가에 좀
무기 체계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이게 뭐 일시적인 단발성의 어떤 이제 수주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물량을 이렇게 주문했다는 이제 기사가 좀 나왔고, 어쨌든 한국의 록히드 마틴을 자처하는 한화그룹이 또 방산의 어떤 중심으로 이제 그룹 지배 구조를 좀 재편한 부분도, 통합한 부분도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현대 로템이 폴란드의 K2 전차를 25조 원 이상 수출하는 이제 기본 계약을 이제 체결하게 되면서, 현대 로템도 이거 뭐 그냥 그 지하철 뭐 이런 것들 좀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기업에서 이제는 뭐 정말 방산 기업으로 이제 거듭나는 그런 흐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방산 기업들 뭐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이제 진입하는 건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뭐 확실히 이제 뭔가 좀 달라지는 그런 흐름이 좀 되는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셀트론 리포트 하나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죠. 최근에 이제 증권사마다 다 셀트론에 대한 리포팅이 좀 나오고 있죠. 그만큼 이제 추세적인 흐름으로 이제 거듭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실적적인 부분도 턴을 하는 흐름이다. 이제 다 공통적으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한양증권에서 이제 오랜만에 좀 나온 것 같아요. 하반기에도 좋은 실적이 예상된다. 추가 상승이 기대가 된다 해서 바닥을 찍고 확실하게 올라왔다. 2분기 이제 실적에 대한 리뷰가 이제 바닥을 찍었다. 그래서 2분기는 호실적인 기저효과가 더해지면서 2020년 3분기 이후 최대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얘기. 그리고 램시마 쪽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번 실적 발표에서 자체 공장 그리고 CMO를 모두 사용하더라도 이 램시마 SC까지 포함되겠죠. 램시마의 수요를 맞추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셀트론 헬스케어 램시마 SC 재고 수준은 약 6천억 수준 추정. 지금 같은 성장성을 감안할 때 하반기 이제 램시마 SC에 대한 지금 이제 그 공급 이제 그 계약이 없었죠, 한동안. 이 하반기에는 좀 있지 않겠는가 예상을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역시나 미국 쪽에 대한 포인트죠. 베그젤마 이제 그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요것도 이제 판매가 시작됐고,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 모멘텀은 일단은 내년도는 유플라이마 또 램시마 SC 미국 이제 출시 모멘텀이죠. 그래서 어쨌든 하반기 긍정적인 실적, 또 내년도로 이어지는 이런 어떤 모멘텀들 기대한다면, 일단 지금 뭐 기관들 계속 사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양증권에서 예상하기에도 내년도에는 퍼밸류에이션이 30배 수준으로 떨어지는 부분으로 이렇게 실적 전망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시장 이렇게 좀 정리 이슈까지 마감해봤는데요. 어쨌든 뭐 시장은 뭐 종목 중심의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뭐 계속적으로 우리는 뭐 시장에 대한 뭐 전망보다는 지금은 뭐 크게 우려할 만한 사안이 없잖아요, 당분간은. 그래서 하반기는 주도하는 섹터 안에서 계속 좀 노는 게 필요하다. 결국 이제 바이오 2차 전지 중심으로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게 가장 나은 어떤 전략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 이제 매일마다 이제 체크하고 또 복귀하면서 일단 돈의 흐름을 빠르게 캐치하는 게 핵심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 돈의 흐름이 중요 이벤트를 기점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럼 그 흐름이 지속되는지를 매일마다 우리가 확인만 하면 되죠. 그리고 확인하면 그 전략 그대로 고수하고 밀고 가면 되는 거죠. 근데 한번 메이저 수급의 어떤 방향이 정해지면요, 그거 뭐 단시일 내에 갑자기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반기에는 두 업종에 대한 전략이 핵심이다. 이렇게 좀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하여튼 뭐 계속적으로 체크하면서 시장의 어떤 미세한 변화, 변동도 우리가 잘 감지를 해야겠죠.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